법원 결정으로 기사회생한 김영환 지사가 공정한 경선이 없다면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법원이 정당 공천에 무리하게 개입했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천 파동으로 흔들리는 사이 민주당 충북지사 결선 주자들은 청주시장 후보들과 잇따라 연대하며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김영환 지사에 대한 공세 수위도 높였습니다. 식당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다 적발된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압수된 기기에선 100개가 넘는 불법 촬영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기사회생한 김영환 지사가 공정한 경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하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당 공천에 법원이 무리하게 개입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새 공천관리위원장에는 사선의 박덕흠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충북지사 경선 과정에서 탈락한 뒤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기사회생한 김영환 충북지사. 잘못된 공관위의 결정을 바로잡은 법원의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경선 참여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이번 선거에는 반드시 출마할 것이라며 공정한 경선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불공정이 초래된다고 할 때는 무소속 출마는 당연히 열어놓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절대로 이번 선거에 나가지 않는 일은 없다는. 하지만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컷오프 결정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선거 승리를 위해 어떤 인물을 선택할지는 정당의 고유 영역인데 공천 배제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특히 추가 공모 절차가 잘못됐다면서 별개의 사안인 공천 배제 결정까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노골적인 불만도 드러냈습니다. 추가 공모가 위법한데 왜 그 전에 컷오프 결정이 위법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권성수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와서 공관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놓고 양측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충북지사 경선 절차는 올스톱됐습니다. 당초 국민의힘은 남은 후보들을 상대로 두 차례 토론회를 거쳐 17일 최종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김수민 후보까지 사퇴하며 기존 경선 일정은 백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동남 4군이 지역구인 사선의 박덕흠 의원을 새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내정하며 사퇴 수습에 나섰습니다. 앞서 박 의원은 김 지사가 컷오프 됐을 당시 엄태영 의원과 함께 장동혁 대표를 만나 전략 공천을 반대하고 경선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국민의힘 공천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충북지사 선거 또한 한치 앞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김영환 지사의 진로에 따라 선거 구도가 요동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도지사를 탈환해야 할 민주당에서는 노영민, 신용한 두 후보의 막판 공천 경쟁이 뜨겁습니다. 계속해서 이병선 기자입니다. 김영환 지사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충북지사 선거에도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김 지사가 국민의힘 경선에 합류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김 지사를 배제하는 기류가 여전한 가운데 충북 출신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의 등장으로 변화의 조짐이 있을지 주목하는 겁니다. 이번 주말 도지사 후보가 결정되는 민주당은 우선 당내 경선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신용한, 노영민 두 후보 모두 같은 당 시장 후보들과 연대를 시도하며 새 분리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신용한 후보는 최근 대북 송금 수사 검찰 조작 논란으로 주목받는 서민석 청주시장 후보와 기자회견을 열었고 철저하게 증언해 주시고 그래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같이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회 국정조사위원회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어 박완희 후보와도 연대하는 모습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렇게 3명의 후보는 지난 대선 때부터 이재명과 함께 했습니다. 노영민 후보도 청주시장 후보 캠프를 잇따라 방문하며 대기업 유치와 같은 정책 연대의 폭을 넓혔습니다. 다양한 산업 포트폴리오로 지역의 산업계를 구성하는 것들이 지역 재정을 탄탄하게 만드는 길이다. 가처분 인용은 국민의힘 공천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것이라며 김영환 지사에 대해서도 공세를 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쏟아냈던 그 수많은 독설 그리고 이른바 조폭 연루 의혹을 제시한 최초의 사람 중에 하나가 김영환 지사예요. 사과라는 말을 모르시는 분 같아서 상당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야당의 공천 과정이 대혼돈에 빠진 가운데 현직 지사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3자 대결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도민 여론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국민의힘 영동군수 후보가 경선으로 선출됩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김국기 도의원, 윤석진 전 군의회 의장, 정영철 현 군수 3인 경선으로 영동군수 후보를 선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또 도의원 청주 11선거구에 이재림 사단법인 청년문화원 이사장을 우선 추천했고 청주시 의원 가선거구에 이현숙, 충주 나선거구 최지원 후보 등이 기호 2가번을 받게 됐습니다. 식당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던 장학관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압수된 기기를 분석해보니 무려 100여 개가 넘는 불법 촬영물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법원에 출석한 이 남성은 취재진을 피해 도망치듯 빠져나갔지만 구속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김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료 직원들과 부서회식을 하던 남성이 화장실로 향합니다. 잠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식당 남녀공용 화장실 안에서 소형 카메라를 찾아냅니다. 경찰의 추궁에 범행을 털어놓은 남성은 충북교육청 소속 50대 장학관. 현장에선 무려 4대의 소형 카메라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영업 중에 이제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알은 거죠. 은색 박스 들고 들어오면서 화장실 쪽으로 먼저 가고. 경찰이 압수한 촬영 장치 등을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100여 개의 불법 촬영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체포됐던 식당을 포함해 최소 4곳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이 확인됐고 장소를 알 수 없는 촬영물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추가 피해자가 상당수 더 있었지만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직후 촬영기기만 압수하고 피의자를 곧바로 풀어줬던 경찰은 결국 한 달여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영장실질 심사가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장학관은 고개를 숙이고 황급히 걷다 보안 검색 직원에게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영상 어디다 보관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심사를 마친 뒤에는 미리 준비해온 바람막이와 모자로 환복을 한 뒤 취재진이 대기하던 정문을 피해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피해자들한테 할 말 없으세요? 청주지법은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재범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충북교육청은 지난달 24일 해당 장학관을 파면 처분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조만간 장학관을 검찰의 구속 상태로 송치하고 다른 범죄가 있는지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주혜입니다. 음성의 한 산업단지에서 통근버스가 도로 옆 8m 아래로 추락해 25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가 사고 당시 영상을 확보했는데 불법 유턴을 하던 승용차가 버스 앞을 가로막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수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 갓길에 멈춰있던 승용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1차로로 진입합니다. 그대로 중앙선까지 넘어 유턴을 시도하는데 그 순간 뒤따르던 빨간 버스가 승용차 측면을 들이받습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한 버스는 반대편 가드레일을 뚫고 도로 옆으로 추락합니다. 어제 아침 음성군 원난산업단지에서 식품업체 직원 24명을 태우고 가던 통근버스가 도로 옆 8m 아래 논으로 떨어졌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저도 브레이크를 밟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서 박는 소리 들리고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조금 밀리는 걸 봤는데 차가 없더라고. 추락 과정에서 한 바퀴를 구른 버스는 앞 유리창과 양옆 창문이 모조리 부서졌습니다. 앞유리가 모두 파손됐고 버스가 찌그러져 있습니다. 떨어지는 충격으로 인해 앞바퀴와 뒷바퀴 모두 논에 묻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를 비롯해 버스에 타고 있던 24명 전원이 다쳤습니다. 특히 15명은 중상으로 확인됐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현장 진입과 환자 이송이 어려워 구조 작업에만 2시간 반 넘게 걸렸습니다. 충격에 의해서 요고자가 튕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 요고자를 위해서 수색 작업을 하고. 사고 버스는 목적지인 인근 식품업체를 불과 750m 앞두고 변을당했습니다. 경찰은 20대 승용차 운전자가 불법 유턴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수빈입니다.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차량 8대를 들이받은 충북경찰청 소속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달 11일 청주시 용암동의 한 골목길에서 주차된 차량 8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50대 경정을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당시 이 경정은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24% 상태로 약 300m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하진 않았지만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 혐의로 10만 원가량의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주경찰서가 오는 20일부터 연수동에 마련된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지상 5층 규모의 신청사는 민원실과 수사 형사 기능, 112 종합상황실 등 핵심 부서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주차 공간과 동선을 개선해 민원 편의성과 대응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충주경찰서는 부서별 순차 이전과 상황실 이원 운영을 통해 이전 기간에도 치안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할 방침입니다. 한편 공식 개서식은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6월 이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위한 초고압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충북대책위원회가 어제 출범했습니다. 청주 옥산과 영동 지역 주민대책위를 비롯해 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대책위는 호남에서 생산된 전기를 용인으로 보내기 위해 충북 땅에 초고압 송전탑을 세우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송전탑 문제가 단순한 지역 민원을 넘어 기후정의와 국가 균형 발전의 문제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핵심 정책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발생 9년 만에 희생자 유족을 위한 위로금 지급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1인당 1억 원 내외의 지급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최승환 제천시장 권한대행은 유족 측이 제시한 9,200만 원을 토대로 과거 사회적 참사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최종 규모를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천시는 이달 중 심의위원회를 거쳐 위로금을 확정한 뒤 관련 사업비를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에 반영해 상반기 내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여름철 재해재난 상황에서 주민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일선 읍면동장으로 확대됩니다. 청주시는 올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일환으로 긴급 상황 시 일선 읍면동장에 주민 대피 명령권을 부여하고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민 대피 지원단도 운영합니다. 또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산사태와 하천재해, 지하공간으로 분류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상습 침수 지역과 산사태 위험 지역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의사 부족으로 응급실을 축소 운영했던 옥천 성모병원이 이달부터 진료를 정상화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